네, 창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낼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할까? 그 행동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발상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캠퍼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남의 행동이 창의적인 그 활동에 효과적으로 판단되면 본인도 그 행동을 보면서 모방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나 어떤 체계에서 그거를 약간 개선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개선시킨 형태의 창의적 산물을 만들 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만들 때는 이 부품을 이렇게 한번 늘려볼까? 색깔을 바꿔볼까?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 오스본이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가지고 새로운 창의물을 만들 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체크리스트 발상법이라고 합니다. 알렉스 오스본은 이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미국 광고회사 BBDO의 창립자죠. 1941년도에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했었는데 이 체크리스트 방법도 역시 제안했고요. 근데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체크리스트 목록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 뒤에 밥 에버리라는 사람이 이 체크리스트 발상법을 7가지로 요약해서 만든 거가 바로 스캠퍼입니다. 그래서 스캠퍼 발상법은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검 목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 체크리스트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자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 단어로 스캠퍼라고 되어 있는데 스캠퍼는 보통 날쌔게 움직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캠퍼 발상법을 이용하면 표현 그대로 창의적 산물을 아주 날쌔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캠퍼도 이미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 또 창의적인 선배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캠퍼에서 가지는 7가지 체크리스트, 7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자, 스캠퍼의 S가 substitute입니다. 대체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물건을 어떤 다른 거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 스캠퍼의 C입니다. C, combine. 다른 것과 결합하면 어떨까? 자, 세 번째는 adapt죠. 다른 곳에 적용, 개조하면 어떨까? 그다음 네 번째가 M이죠. 스캠퍼의 M. modify, magnify, minify. 변경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거죠. 이걸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P죠. 그래서 put to other uses입니다. 기존의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E입니다. eliminate, 제거하는 겁니다. 특정한 부분을 제거하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rearrange 또는 reverse입니다.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7가지 질문, 7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기존의 물건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바로 스캠퍼입니다. 이거는 꼭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서비스라든지 어떤 제도 이런 데도 똑같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가지 체크리스트, 7가지 질문에 관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제 그 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ubstitute,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재료를 대체하거나 형태를 대체하거나 용도를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예 그 물건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사용을 하는데 설탕이 칼로리가 높죠. 그래서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는 substitute에 해당되는 대체물입니다. 사카린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1937년도에 이 독일 사람인데 실비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그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장바구니 같은 걸 고객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장바구니 아니다가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쇼핑을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쇼핑 그 장바구니 말고 쇼핑 카트
끌고 다닐 수 있는,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끌고 다닐 수 있는 쇼핑 카트로 이걸 대체하자. 그래서 이제 실비안 골드만이 쇼핑 장바구니를 카트로 대체했고, 그때 실제 매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체시켰던 예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열쇠. 자, 키가 분실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키가 없이 이 열쇠 역할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지문인식 자물쇠라든지 생체인식 자물쇠라든지, 요즘은 이제 FIDO라고 이야기하는데 Fast Identity Online이라고 그래서 생체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즉각 인식하고, 그래서 필요한 접근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역시 대체되는 거에 대한 산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 일반적인 기차는 차량의 재질이 철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차가 오래되면 녹이 쓰는데 그 철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철로 된 기차가 도시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 도시에 주는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도시 지하철로 다니는 차량은 철 대신에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대상의 재료를 바꾼 거죠. 가벼운 걸로 바꿨습니다. 또 이쑤시개도 보면 옛날에는 나무를 썼는데 이제 자연보호 차원에서 전분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요. 군인들이 쓰는 전투 모자죠. 전투모가 이전에는 철로 되어 있는 철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고 그래서 지금은 섬유가 촘촘히 엮여 있는 방탄 헬멧, 보통 파이버라고 하는데 재질을 철에서 파이버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공은 원래 새 깃털을 사용했죠. 근데 이게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아주 싼 가격에 배드민턴 공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마네킹 보면 이전에는 합성수지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쓰는 튜브식 마네킹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를 잡는 배에서 오징어를 부르기 위해서 집어등이라는 걸 쓰는데 이전에는 오징어 배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배 바닥에다가 광섬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끌어모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부품을 바꿔치기 한 경우죠.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산물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컴바인입니다. 결합하는 거죠. 다른 것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을 결합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스터기를 일기예보할 수 있는 필터를 거기다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흐리다 맑다 하는 거를 토스터기 안에 이렇게 필터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토스터기에 의해서 나오는 식빵 겉에 일기예보 심볼 이렇게 찍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 기능과 토스터 기능을 같이 넣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연필도 보면 끝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였는데 두 개를 컴바인 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필기구 가운데서 세 가지, 네 가지 색깔의 볼펜하고 샤프 펜슬, 그런 복합 필기구도 역시 컴바인했던 케이스고요. 신발하고 바퀴가 컴바인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롤러 슈즈라고 하죠. 힐리스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롤러 슈즈. 그다음에 바퀴가 달린 가방도 역시 바퀴하고 가방이 결합된 형태죠. 자, 훌라후프하고 지압용 돌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 주부가 개발한 건데 매직 훌라후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자와 안마가 결합되는 거가 요즘 수백만 원짜리 안마기 의자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안마 의자가 역시 결합된 상품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 가운데서 이 결합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전화 기능, 카메라, mp3, 녹음기, 다이어리, 컴퓨터 기능들이 다 컴바인 되어 있죠. 그래서 최고의 창의적인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로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지에 보면 저도 이전에 봤는데 마법 천자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화장지에다가 인쇄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한문을 보게끔 하는 거죠. 만화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결합을 하죠. 저금을 하면 노래가 나오는 멜로디 저금통도 있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해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화장실 기능을 결합을 한 거죠. 사실 이 기능은 나중에 이제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 많이 가면 이제 중국집에서 이렇게 포춘 쿠키라고 하죠. 과자인데 그 안에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댑트입니다. 다른 곳에 적용하는 거죠. 어떤 원리나 방법이나 형태를 다른 곳에 적용하는 건데 가장 흔한 거가
이 자연 상태에서 나타났던 원리를 내 제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보통 생물 모방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미의 가시덩굴을 보면서 철조망을 만들었죠. 고양이의 눈을 보면서 그 도로 표지판, 야간 반사가 되는 도로 표지판을 만들었고요. 개구리의 보호색을 보면서 얼룩무늬 군복을 만들었고, 개구리의 뒷다리에 있는 물갈퀴를 보면서 잠수부의 오리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생물 모방학입니다. 그래서 어댑트 시킨 거죠. 산 우원가시를 통해서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었고요. 대나무를 통해서 속이 비어있는 강철 기둥을 만들었고, 또 박쥐 초음파를 통해서 레이더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전복 껍데기가 굉장히 튼튼한데, 전복 껍데기의 분자 배열을 보면서 철갑 탱크, 폭탄이 뚫지 못하는 철갑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유선형 배나 잠수함을 만들었고, 사람의 팔의 관절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통 책상용 스탠드라고 하는데 앵글 포이즈 조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M이죠. Modify, Magnify, Minify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죠. 크기, 무게, 모양, 색깔, 냄새 등등등등이 그 대상입니다. 자, 햄버거 하나 가지고 양이 차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거 한 끼만 먹고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TV도 요즘 보면은 계속 확대해 있습니다. 50인치도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70인치, 80인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노인분들을 위해서 휴대폰에서 버튼을 확대합니다. 자판을 확대하고 액정을 크게 합니다. 그것도 노인 세대를 향한 아주 창의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축소도 있죠. 우리가 보통 나노 테크놀로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비트를 의미하는데 로봇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 속이나 아니면 내장 속에 들어가면서 스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나노 로봇도 축소의 기술에 의한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변경해서 만드는 거죠. 모양을 변경하거나 성분을 변경하거나 맛을 변경하는 거. 빨대를 변경했습니다. 끝에 숟가락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슬러시 같은 걸 먹을 때 숟가락 달린 빨대로 먹습니다. 우유의 맛과 성분을 바꿉니다. 과일 맛 우유. 화장지의 모양을 좀 바꿉니다. 올록볼록하게 엠보싱해서 화장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갑이 특히 이 고무장갑, 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의 그릇이 미끄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돌기를 부착을 합니다. 변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접시가 미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물파스도 보면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변경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변경하거나 변형하는 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건데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면대. 화장실의 세면대는 항상 고정형이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너무 높고 키가 큰 사람한테는 너무 낮습니다. 그럴 경우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의 핸들이나 자전거의 핸들도 타는 사람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집에 회전으로 돌고 있는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식탁을 돌고 있는 회전형 식탁으로 바꾼 경우죠. 또 변경하는 대상 중에 또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키보드들을 색깔별로 입혀서 전체가 다 까만색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의 키보드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네, 쌀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쌀은 하얗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색깔별로 해서 만든 그런 또 발명도 있습니다. 빨간 쌀은 원래 쌀에다가 토마토 즙을 넣어서 만든 거고요. 노란 쌀은 생강즙, 초록색 쌀은 호박즙 이렇게 넣어서 만든 경우인데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색깔을 넣어서 쌀을 만들었다는 점은 아주 독특한 발명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는 맨날 회색이죠. 그래서 콘크리트에도 역시 처음부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예 색깔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색 자체를 없애서 투명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 투명하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죠. 자, 우편 봉투 안에 이렇게 주소창을 비닐창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이 밖에 보이기 때문에 주소를 한 번만 써도 되고 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봉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좋습니다. 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유리의 냄비를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면 안에 뭐가 끓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볼 수 있고요. 볼펜의 케이스를 투명하게 만들면 볼펜 안에 있는 잉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투명한 냉장고도 있고요. 투명한 세탁기도 있습니다. 네, 투명한 냉장고와 세탁기는
사실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나왔는데 잘 팔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투명하면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밖에서 다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급할 때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놓는 데가 냉장고인데 그게 투명하다는 생각을 하면 주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원래 발명했던 사람은 냉장고는 정말 위생 상태가 좋아야 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걸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상태로 만들자라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걸 쓰고 있는 주부하고 코드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put to other use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자, 선풍기, 더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얘를 뒤집으면 환풍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나 부엌 같은 데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선풍기를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물론 이제 방수 처리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모터보트의 모터 팬이 됩니다. 그래서 보트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현대그룹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서산에 약 3,300만 평의 간척지 공사를 할 때인데 양쪽 끝에서 그 트럭에 의해서 이 골재를 이제 쌓아서 이 두 길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 왔어요. 근데 서산이 이제 서해안이죠. 서해안은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이 사이로 바닷물이 들고 날 때마다 이제 이른바 벤추리관 현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센 물결이 형성이 되면서 아무리 트럭으로 골짜기를 갖다가 부어도 얘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사업을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유조선, 이제 버리는 유조선이죠. 폐유조선 20만 톤급을 거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 사이를 이 폐유조선으로 막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폐유조선을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서산 간척지 사업에 있어서 아주 혁기적인 역할을 폐유조선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천막에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든 게 바로 청바지죠. 그리고 해열 진통 소염제로 유명한 게 아스피린인데 이 아스피린을 나이가 이제 많으신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80ml, 81mg 정도 적은 용량,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을 하게 되면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답니다. 원래 아스피린의 용도는 진통제인데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고혈압 치료제로서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미녹시딜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때문에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머리신 분들이. 그래서 발모 촉진제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래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혁신적인 제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폐기물은 말 그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폐기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나 비행기나 기차는 오래되면 이제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요즘은 이제 식당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버리는 타이어는 화분을 만들거나 요즘 놀이터 가시면 놀이터 시소의 바닥에 완충작용을 하는데 보통 폐타이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리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캠퍼의 여섯 번째는 E입니다. E, eliminate, 제거하는 거죠. 특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원래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제거해서 오히려 카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되었고요. 무가당 주스. 원래 이제 주스에다가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넣지 않는 주스죠. 그래서 이제 그 설탕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제품이 무가당 주스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과일 자체가 당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가당 주스라고 해서 당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제거하는 거가 다 무선 장비죠. 무선 전화기,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보통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벨트. 벨트는 이전에부터 구멍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구멍이 없는 벨트. 구멍을 제거한 케이스죠. 그런 벨트도 나오고 있고요. 수박을 먹을 때 보면 씨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씨가 없는 수박, 씨를 제거했죠. 원래 이제 씨 없는 수박은 우리나라의 그 육종학자에 있던 우장춘 박사가 만들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일본 교토대학의 그 기하라 히토시라는 분이 사실 만들었고 그거를 일본에서 공부했던 우장춘 박사 우리나라에다가 보급을 했던 건인데 여하튼 그 씨 없는 수박의 그 씨는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요. 씨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할 뿐 씨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자, 빵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고 그럴 때 너무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빵의 가운데를 이렇게 드러내서 제거합니다. 그럼 이제 도너츠가 되는 거죠. 시멘트 블록도 전체 달을 시멘트를 채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약간 보온 효과도 주고 또 무겁지 않게끔 하는 시멘트 블록도 역시 제거의 기법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제거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선풍기인데 그중에서 영국의 다이슨에서 만든 선풍기입니다. 선풍기가 인류한테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게 약 130년 전인데요. 2009년도에 영국 다이슨에서 처음으로 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에어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에어 멀티플라이어. 들어간 바람과 나오는 바람 사이에 보면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바람 세기가 엄청난 크기로 증폭이 되는 건데 이용했던 원칙은 비행기에서 빌려왔습니다. 비행기에 보면은 제트 엔진, 비행기의 날개 그 원리를 이 선풍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선풍기 밑쪽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원리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끌어올라가고요. 그다음 위쪽에 이 고리 모양에서는 비행기 날개와 똑같은 모양을 환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통 이제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공면의 상태에 따라서 한쪽이 크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이 다이슨이 만들었던 이 선풍기 이름을 Fan Without Fan이라고 합니다. 팬이 선풍기죠. 선풍기지만 날개가 없는 선풍기. 특이하죠. 그래서 아주 핵심인 부분을 제거했던 그런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R입니다. Rearrange, Reverse라고 그랬죠. 재배열 거꾸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큰 회사에서 실제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하나인데 출퇴근 시간을 재배열했습니다. 원래는 9시부터 6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시부터 4시. 그러니까 7시까지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걸로 바꿨죠. 그럼 이제 러시아워 시간을 피할 수 있고요. 4시 이후에는 자기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응이 높았는데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계속 시간 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6시 퇴근이 차라리 시간 외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없앴습니다. 하지만 재배열의 하나의 아이디어였죠. 재배열 또 역전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상표를 보통 옷의 상표들을 안쪽에 붙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역전시켜서 옷의 상표를 바깥쪽에 붙입니다. 특히 이제 내복 같은 경우는 안쪽에 붙이면 상표가 좀 피부 엘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깥쪽에 붙이는 경우도 있죠. 특히 밖에 붙이는 옷일수록 유명 상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자랑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밖에 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김밥 가운데서 누드김밥, 김하고 밥하고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뷔페식 식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식당에 가면 밥이 우리가 먹어야 될 식사가 우리를 찾아오는데 뷔페 식당은 손님이 밥을 찾아갑니다. 역시 바뀐 거죠. 그다음에 옷을 보통은 저희가 입게 되면 봉제선이 안쪽에 들어가게끔 입는데 요즘은 이제 패션처럼 봉제선이 아예 바깥에 나오게끔 입는 것도 또 하나의 창의적인 옷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를 감을 때 오른손의 법칙에서 감는데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풍기라든지 자동차 바퀴는 왼쪽 방향으로 감게 역회전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손에 끼는 장갑도 있지만 발에 끼는 발가락, 양말도 있고요. 오른손잡이가 기본이지만 왼손잡이를 위한 손잡이, 뭐 골프 스윙자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캠퍼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놓고 하나씩을 적용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놓고 SCAMPER를 적용시키면 전혀 다른 모습의 선풍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캠퍼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산물을 기존의 것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7가지 행동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스캠퍼의 7가지 질문, 7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창의적인 활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컨설팅과 도움을 내가 직접 받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스캠퍼가 주장하는 거고 또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